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은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금리 인상 결정과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조금은 움츠린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서 연준이 75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금 지배적인데요. 따라서 시장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FOMC 회의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2,600만 원 선 비트코인 현재 마이너스 3%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이런 지지선들을 다 한 번에 이탈을 하면서 좀 살짝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RSI를 보더라도 자, 30선 그러니까 이제 매도 선에서 지금 현재 살짝 또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회복되려면 단기간에는 여러분들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좀 바라시고 그리고 또 하락을 한다면 현재 지금 이제 19K를 이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장으로 급하게 말아 올리는 이런 시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카이버 네트워크 어제도 봐도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여러분들 움직임 이제 보유 지갑에서 이제 전송이 FTX로 거래소로 전송이 돼서 이렇게 매도가 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빠르게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투자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방송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고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하락하는 부분 어떻게, 뭐 때문에 빠지는지 좀 봐주실 거니까요. 오늘 방송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코인가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제 30%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가 장마가 할 때 24%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정현님들과 함께 저번 주 단타 종목으로서 카이버 네트워크를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저도 까딱하다가 2,900선과 3,100선 안에서 매도 타점을 잡았다가 딱 한 틱 차이로 2,900원을 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속 이틀 동안 2번 정도 테스트하고 뚫지 못한 힘을 보고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까딱하다 잘못하다가는 조금 한 틱만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겠죠. 아무튼 저도 안도감 있게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선 안으로 지금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 이탈해서 하락 추세선상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경제, 일단 지금 시황적인 부분이나 지금 받쳐주는 호재가 없고 악재적인 부분도 지금 예정된 지표가 결과물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차트적인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는 차트적인 힘을 더욱더 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이평선들도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장기적 혹은 중장기적 단기적 추세들 또한 하락 추세선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얼만큼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호재나 악재성 해소만 되면은 충분히 다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예정된 지표 발표 때까지는 관망하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좀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예정된 지표들 지켜보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새 9%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CFTC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머지로 발행량 90%가 줄어서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 조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량은 좀 줄었다는 소식은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발행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알트들이 우리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더리움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좋아질
뿐더러 더불어서 이제 희소성의 가치까지 입혀진다. 당연히 이제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일단 비트가 빠지니까 전체적 알트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머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왜 아직 올라가지 않나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왜 못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존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머지 업데이트가 끝이 아니라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이더리움 2.0을 가기 위한 첫 시작 단계일 뿐 그 이후에 서지, 뭐 버지 여러 가지 단계 업데이트가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 화두가 될 문제점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있을 업데이트 단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례적인 업데이트인 만큼 조금 뭐 특히 노드나 특히 그리고 이제 보안성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나마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서 문제점이 조금씩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을 때는 이번부터 지속적으로 왜 하지 못하냐라는 생각 자체를 배제를 하시고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눈에 띄어지는 어떤 보여주는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개별적으로 조정폭 크기가 조금 더 커야 된다. 그리고 혹은 이제 조정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과는 이제 커플 현상이 아닌 개별적으로서 조정 기간을 어느 정도 상승폭만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세를 찾고 나서는 이제 호재에 힘입어서 앞으로 방향성이 있어서 같이 우상향할 흐름을 전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SEC 위원장이 POS 블록체인을 증권성 판단 위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비트코인 새벽 급락, 금리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80%가 넘어가는데 1%포인트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승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뭐 금리 인상 지금 어제 그리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비트가 많이 이제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매물대 강하게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지냐 봤을 때는 강한 추가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20일 그리고 21일 사이에 우리 금리 인상 9월달에 금리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0.75%의 82% 그리고 1%의 18%의 이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어땠었나요? 0.5%의 기대감도 있었고 이제 0.75%냐 0.5%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0.5%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0.75%만 나와주더라도 선반영된 만큼 이제 오히려 발표 시점에서는 반등세를 줄 수 있었으나 기존의 뭐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제롬 파월의 연설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의 이상의 마지막 한 발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하는 어떤 언변이 없을 것이다. 같은 0.75% 발표가 나와준다라고 한다. 이번에 0.75%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제롬 파월이 분명히 긍정적인 시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0.75% 발표를 하겠지만 추후에 우리 이번 연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빅 스텝 이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75%로 하더라도 반대로 이번에는 아직 인플레이션 수치가 저저번 달부터 피크아웃 진행되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번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줘도 충분히 0.75% 발표 이후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나와줄 겁니다. 이번에 0.75% 발표를 했다. 근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었다? 그러면 추후에 0.75%가 아니라 0.75%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경제 침체까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우리가 원하는 지지부진한 이렇게 물 흘러가듯 하는 그런 언변이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까요. 0.75%냐 1%냐 이것만 눈여겨보지 마시고 어떤 언변이 동반될지 눈여겨보시면서 더불어서 0.1% 인상안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는 이제 물가가 잡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그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1% 만약 우리의 예상 겉돌아서 1% 나온다. 당연히 그럼 단기적으로는 발표 시점에서 또
우리 예상치에서 겉도는 더욱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1%로 인해서 물가가 이번 달도 아니에요. 이번 연도 안에서만 어느 정도 잡혀주고 이 피크아웃 시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폭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반일지 중반일지 뭐 2분기, 3분기일지 알 수 없더라도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까지도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고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75%, 1%는 단기적으로만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0.75%포인트가 좀 시장에 지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제롬 파월은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잡히기 전에는 좀 금리 인상을 좀 크게 단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0.75냐 1%포인트가 아닌 어떤 발언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bp를 올리는 것도 물가를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이번 시장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갑자기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드님은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필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뭐 75bp 인상 가능성 82 이렇게 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코인을 봤을 때 제일 좀 두려워하고 그런 것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걸 모르는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산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100bp를 올릴지 아니면 이제 뭐 내년에는 뭐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좀 우려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을 좀 급격하게 끌어내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라리 그냥 우리 파월이 나와갖고 100bp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쭉 내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슬슬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50부터 시작해갖고 50bp, 75bp, 이제 100bp까지 간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런 불안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연준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20일을 이제 20일 이제 자정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가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에는 한국 시간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는데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좀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숏 포지션으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게 어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 그런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살짝 조정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하락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한 파동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제 미래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 뭐 마이너스 한 뭐 12, 13%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을 보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비트코인 뭐 보유 수량 이런 거의 변화 자체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감기를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반감기로 이제 이 사이클을 돌려본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상승장입니다. 보통 이제 2020년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반감기가 시작되고 이제 2년 정도의 움직임을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한 4개월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바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드신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 고래들은 언제든지 그들만의 이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제 불장 초입이었던 이제 한 2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4월 이제 끝자락, 이제 5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때도 보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관련주들도 폭락을 했고 세계 각국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이제 제도로 이제 시장 규제 이렇게 한다는 그 소식 하나에 이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막 흔들려서 나도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크게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코인 보유 지갑의 증가 이런 수치를 봐도 이제 반감기 2017년 2차 반감기 이후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생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다 맨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관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채굴을 금지한다, 이런 중국에서 뭐 채굴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다른 암호화폐 이제 뭐 자산과 비교를 하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좀 봤을 때 확실한 이제 좀 좋은 이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SEC나 그런 쪽에서 자꾸 뭐 리플이나 이런 걸 건드는 이유도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건드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유를 보면은 메인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뭐 이런 알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맘만 먹으면 알트코인 하나 날리기는 이제 그 세력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 자, 왜 안 할까? 왜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알트코인들 이런 거 막 없애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생성해서 나가는 단계이다. 이미 그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단언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동산도 지금 현재 힘들죠. 이런 주식도 좀 힘들고 그런데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시장 상당히 단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런 자급증명 합의 방식에 대해서 높은 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우리 최근에 이더리움도 이제 최근에 POS로 변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아직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 가격 현재 변동성이 좀 있지만 여러분도 아직 포화 상태로 간 건 절대 아니라고 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장이지만 아직은 숏 포지션은 잡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아직은 사실은 조전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파동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을 보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반감기 사이클로 보더라도 아직은 상승장에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살짝 하락하고 있으면서 우리 원달러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400원대 아직 넘지 못했고 1,38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필승님 짚어주시죠. 네, 저번 주부터 특히 화두됐던 것이 특히 화두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달러 강세하다,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1,400원까지 뭐 2원도 남지 않았던 부분이 저번 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1,380원대로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달러 강세가 이제 꺾이나요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로서는 이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나 유로화가 이제 값어치가 상승함으로써 달러 강세화를 어느 정도 억눌러 줘야 되는데 지금 약세화가 소폭 하락이 됐지만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값어치 올라갔다.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았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FOMC의 발표에 있어서 금리 인상 발표겠죠. 금리 인상 발표에 있어서 아까 방금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뭐 0.75%가 됐건 1%가 됐건 매파적인 발언과 동반되면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는 1,400원대는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예견을 봤을 때도 저번 주 선상 1,390원대 넘어서는 순간 1,39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은 1,400원대의 우려 시점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측면처럼 일시적인 지금 소폭 하락인 것이지 1,400원대, 1,500원대 가까이도 가기 위한 이제 저희들이 우려되는 시점까지 도래할 것 같은데 더불어서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었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고 CPI 발표 지수가 있었는데
있는데 이더리움 지금 중국에서 바이낸스에서도 밀어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중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더리움 이제 채굴 새로운 코인이죠. ETHW가 출시가 4일 만에 지금 하락폭이 뭐 94%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양날의 검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알트 시장에서 대장이면서도 이로 인해서 비트가 조정세 혹은 하락폭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호재로서 올라가면 전체적 알트 시장에 단기적인으로나마 순환 펌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표 시점에서 눈에 띄는 어떤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 하락폭을 보였던 와중에 ETHW가 출시만에 지금 94%가 하락을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더불어서 있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60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이 현재로서는 4.4달러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폭이겠죠. 일단 악재로서는 네트워크의 발생에 있어서 문제점, 그러니까 한마디 보안성이 있어서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일단 출시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모든 코인은 제가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개발성이 뛰어나고 메인넷, 돈을 많이 들이고 개발성이 뛰어나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탈중앙화적인 부분도 갖춰가 있으면서 확장성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도가 없으면 결국은 코인의 값어치가 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시된 엄청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일부러 이 프로젝트 팀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 시점에서 출시를 했을 겁니다. 내외 선상에서 출시를 했을 겁니다. 그 힘에 입어서 같이 값어치 상승하려고. 만약에 이더리움 혹은 ETHW의 이 악재적인 부분만 없었다라고 하면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비트는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얘네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알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었겠지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빠지니 더불어서 기존의 이제 채굴 증명 방식인 이더리움 W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하락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불어서 악재 같은 경우에서는 그레이스 스케일에 에어드랍 받은 이 ETHW를 전체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패닉셀까지 더해지면서 94% 하락을 보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ETH의 W의 이 재단 측에서 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성의 급락에 따라서 이 자신들의 이제 코인의 채굴자들은 아무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라는 얘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패닉셀에서 이제 끝없이 지속적인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값어치가 상패까지도 종패까지도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대했던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호재도 없었고 또 이제 악재성 해소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횡보고 혹은 이제 하락에 동반된 하락 구간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머지와 이 ETHW의 출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알트코인의 상승폭을 기대를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악재까지 입혀지면서 우리의 거래 대금 자체가 알트코인에 몰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트보다 더욱더 빠지는 모습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의 조정폭 구간이 얼만큼, 하락폭 구간은 어디서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단기적인 가다바닥선과 가저항선 대, 가지지대와 이제 가저항대를 그려 나가고 나서 그 안에 변동폭을 노린다던가 혹은 반등 구간을 노려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차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리 인상 발표를 보시고 나서 하락폭 구간은 어디까지 나올지 매파적으로는 나왔다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 동반되는지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지지 저항대를 긋고 나서 그 안에 변동성이나 단기적인 수익적인 흐름을 예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러와 또 이더리움 봐주셨는데요. 달러 강세는 아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 이더W가 출시가 되면서 지금 하락폭이 94%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머지 업데이트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더W의 수요도가 좀 내려갔고 또 악재로서는 그레이스 스케일이 받은 또 이더W의 전체를 매도하겠다는 발언과 또 이더W 재단의 안 좋은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좀 패닉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패 위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의 반등 구간 또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발표가 나온 후에 지지선과 좀 반등 구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앞두고 우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또 비트코인의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살아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죽고 또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있는데 가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머지 업데이트의 직전에 우리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머지가 이제 성공하면 엄청난 이런 시장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이제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면은 그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기업이든 뭐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문에 이제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뉴스에 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낭패를 보는 상황이 여러분들 안 일어날 수 있게 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얘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중요성을 여러분들 다시 되짚어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없으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업계에서 이런 탈중앙화를 제대로 지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단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시총이 큰 이더리움조차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정한 탈중앙화 코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POS로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하기 참 쉬워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이제 코인 메이커와 그 이제 팀들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재단들 자체가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선다 막 이렇게 막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런 두 종목은 가치가는 이제 공생관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자체를 이제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간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업계가 이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런 속도도 더딥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는 여러 이제 좀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어려운데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정부나 여러분들 이런 기관 자체 뭐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 정부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이제 크립토 마켓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할 수도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런 화폐 시스템을 이제 없애는 이제 뭐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뭐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뭐 한마디에 뭐 여러 뭐 삶도 바뀌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통해서 이런 중국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딱 이제 변환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너무 밝고 여러 가지 뭐 구현되는 것도 많고 비트코인보다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저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끊임없이 이제 잡초처럼 뭐 누가 밟아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안성,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인 시장 크립토 마켓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안성이죠. 우리가 이런 보안성들이 없다면 뭐 이런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비트코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집중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이더리움은 이미 좀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뭐 대장이죠. 이더리움이 대장인데 이런 이제 초창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포지션을 가진 이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쪽에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치우치지 말자. 같이 가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이제 굳게 담고 이제 내가 가진 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좀 상황을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추후에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지금 다시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좀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 업계에서 탈중앙화를 어쨌든 제대로 지키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런 매수 매도 방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잠깐 봤는데
2,700만 원 선 좀 깨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항선이 비트필스님 한 2,600선에서 좀 저항선이 있을까요? 네. 현재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매물대가 워낙 약해서 지지 저항대 긋는 것이 조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사 발표로 보고 나서 우리가 설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거의 3달 가까이 빠지고, 그러니까 3달 가까이 올려놨던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는 주봉 선상 현재 거의 가바닥 선상까지도 이제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제 상단폭인 2,600 중반대까지 일단 열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반등세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금리 인상까지 매파적인 발언까지 힘입어서 2,500, 우리가 거의 3달 전에 이제 밑에 강한 지지대 라인이 2,540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새벽 급락, 금리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